애널리스트가 뽑은 유망한 스몰캡 종목을 공개한다. 2020년 스몰캡 성장 원동력은 무엇이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신규 상장 종목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네, 그나마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폭락할 때 IT 대형주들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배경에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8일에 또 오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2020년 과연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지 이번에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 김상표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그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스몰캡으로 어떤 것이 기억에 나시나요? 일단 작년에 카메라 모듈 업체가 워낙 상반기부터 좋았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손에 꼽을 만한 종목이 MC넥스입니다. MC넥스가 작년에 대략 한 190% 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준 걸로 기억하는데요. 워낙 듀얼 트리플을 포함한 멀티 카메라 모듈 장착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회사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적자였던 차량용 카메라 모듈까지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면서 작년에도 워낙 좋은 실적을 냈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도 실적 모멘텀을 이어나간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추가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해 동안 191.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럼 이런 기대감을 올해 가져갈 수 있는 업종으로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세 개를 미리 한번 꼽아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보시는 탑3 중에서 첫 번째 업종 섹터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공교롭게도 네. 제가 그 탑3로 꼽았던 섹터가 다 IT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아니고 네. 엔터도 아니고 일단 IT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반도체 업황 경기 개선과 더불어서 어쨌든 IT 섹터가 전반적인 실적 모멘텀을 견인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sek터 모두 반도체, OLED, 스마트폰 이렇게 IT에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2020년 이 유망 섹터 반도체, OLED, 핸드셋은 한 해 동안 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모멘텀들이 주가에 선반영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좀 생각보다는 좀 더 안 좋았죠. 부침을 많이 겪었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투자 재개와 함께 그 글로벌 수요 회복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작년 그 4월 30일에 이제 행사가 있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의미 있게 확장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회사를 잘 찾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네. 대표 종목으로는 테스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테스나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이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이를테면 전력 반도체라든지 네. RF 그 반도체 그리고 이미지 센서라고 할 수 있는 CIS 칩,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전자가 전부 다 테스팅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그 후공정단에서의 성능 검사를 대신 그 웨이퍼 상태로 해주고 다시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이런 물량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장기간 예상이 되고요. 또 시기 적절하게 투자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테스나를 꼽아주셨고요. 그러면 OLED 섹터도 볼게요. OLED의 경우에도 2019년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이 가격적인 이 공격 때문에 힘들었던 업체들인데 어느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지 최선우 주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폴더블을 위시한 중소형 모바일 쪽에서도 OLED 투자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TV 쪽에서도 드디어 삼성전자가 OLED TV를 준비할 수 있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으로는 STI를 꼽아봤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은 CCSS, 그냥 뭐 중앙약품 공급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외장비 같은 기본 본업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투자가 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다가 지금까지 OLED 공정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던 잉크젯 프린팅 공정에 대한 수주가 아주 가능성 높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TV 쪽이든 아니면은 이제 그 모바일 쪽이든 잉크젯 프린팅 장비에 대해서 또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소재까지 납품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높은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회사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OLED 유망 종목으로는 STI.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유망 종목도 체크를 해볼게요. 폴더블 폰이 참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서 폴더블 폰을 내고 있고 5G 폰도 유망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폴더블 폰도 올해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한 500만 대 이상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될 거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내에서도 5G 스마트폰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14% 이상은 5G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혜를 가장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회사로는 BH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출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하반기 때 실적을 상당히 잘 내고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상반기 때 계절성이 좀 심하게 좀 왔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패널단에 들어가는 RF PCB에 대한 그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애플이 좀 더 그 부가가치가 높은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중화권 고객사 향 물량이 확대된다든지 그리고 폴더블 물량 늘어나는 것에서 수혜가 있겠지만 5G 스마트폰이 확대가 되면 5G 안테나 모듈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보형 회로용으로 쓸 수 있는 FPCB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점에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상당히 상반기 계절성이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BH를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요, 신고가를 기록하는 맞습니다. 등 뉴욕 증시에서는 그 호황세가 여실히 보여줬지만 왜 우리 증시 안에서 이제 애플 수혜주라고 꼽히는 부품주들,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럼 2020년에는 좀 주가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관측 뭐에서 보실 것처럼 네.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도를 지나면서 애플의 신제품 출시 사이클이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만 해도 그 5G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등장한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하반기에만 제품을 출시했던 애플의 아이폰이 9월쯤이요. 그렇죠. 네. 이제 상반기에도 이제 신제품을 보여주면서 상하반기 출시 체계로 가는 게 빠르면 내년부터가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이 BH 포함해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 상반기 좀 보릿고개였다가 하반기 때 좋아지는 계절성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위축됐던 회사라고 본다면 올해부터는 5G 폰 그다음에 이제 폴더폰 수혜 그리고 중화권 매출 확대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사이클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BH를 유명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공백이 좀 사라진다라는 네. 그런 모멘텀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외에 또 2020년 한 해 동안에 기대가 되는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시스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확대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그 글로벌 1등 그 패밀리스 업체인,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칩 생산은 이제 삼성이나 TSMC의 위탁 생산을 맡기지만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팹리스 업체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 작년에 가장 두드러진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이면서 올해 그 고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은 아나텍이 상당히 적절해 보이는 팹리스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팹리스로 또 좀 키포인트를 잡아볼 때는 동은 아나텍이 눈에 띈다라면서 2020년 유망 스몰캡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얼굴을 선보일 만한 상장할 예정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그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심사 통과라든지 뭐 고민해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작년 11월 말에 상장했던 코리아 센터입니다. 이미 생장을 한 네. 새내 개주요. 네. 그래서 1개월 락업도 다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 출하 과정도 그 잘 지나왔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주목해 볼 만한 점으로는 그 해외 직구 쇼핑몰 관련해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고요. 우리나라에 뭐 카페14처럼 그 유사한 회사들이 있지만 각 그 부문별로 봤을 때는 성장성 측면에서나 전반적인 이제 그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의 스몰캡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사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소형주가 좀 많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수익률이 낮았어요. 좋지 않았거든요. 2020년에는 좀 어쩔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일단 2008년 10월 달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 21% 넘게 그 코스닥 기준 주가 조정이 있었고요. 비슷한 정도 수준의 급락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의 이제 급락 시기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두 해 동안 안 좋았으면 올해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어찌 보면은 경기 침체 구간 탈출 그리고 기업 실적의 개선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시점이 저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증시에서 그 상당히 이제 그 글로벌 자금 흐름이 좀 강하게 연출됐다면 이제는 채권보다는 주식시장 그리고 선진국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 쪽으로 돈이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뭐 이 코너 전에 그 이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네. 단기적으로 이제 뭐 너무 크게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 재작년에 제일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의 실적 개선 추이가 좀 더 이제 도드라져 보이는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앞서 유망 섹터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IT 카테고리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전망된다라고 하니까요. 스몰캡 아래서 골라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상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